네, 안녕하세요. 공짜 PD스쿨의 김민식 PD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PD How, 네, PD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PD는 접근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연출한 바 있는 느낌표인데요. 느낌표를 만드신 분은 바로 이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님이십니다. 예, 나가수를 기획하신 분이시죠. 이 김영희 선배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라. 아다시피 느낌표의 코너들은 다 어떻게든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 코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세상을 바꾸는 코너를 하나 기획해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과연 세상을 바꾸는 예능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다 기획할 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이 만화건 영화건 소설이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자,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천만의 시청자들이 있거든요. 수천만의 시청자들은 다 제각각 자기가 보고 싶은 취향의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껏 40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세상에서 바꾸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얼굴이 좀 까맣고 입술이 두껍고 말랐다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 필리핀, 베트콩, 보트피플 뭐 이런 그 별명으로 늘 그 제 외모에 대해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느낌표 기획하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정말 나쁜 일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 혼혈아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일만큼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혼혈 배우 한 분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다니엘 헤니랑 함께 그때 필리핀에 가서 이제 저희가 촬영을 했던 건데요. 이제 저는 뭐 단순히 베트남 사람처럼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실제로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오신 분, 뭐 베트남에서 시집 온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10살이 되도록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 외갓집을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느낌표에서 그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고향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그 아이들은 아마 평소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기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걸까? 그 아이에게 엄마의 고향에 데려가서 엄마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엄마와 똑같은 말을 하며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의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때 다니엘 헤니와 함께 이 집으로 아시아 3탄 집으로라는 코너를 만들었고요. 이것이 그때 이제 그 느낌표의 한 코너였었죠. 자, 이 코너를 제가 만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바꾸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나온 코너였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여자 동기입니다. 임정아 PD라고요. 96년에 저와 같이 입사했던 동기 PD인데요. 이 친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만드는 PD입니다. 임정아 PD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G.O.D의 육아일기입니다. 사실 어떤 아이돌 그룹이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법, 뭐 그 기저귀 가는 법이라든지 우유 타는 법 이런 걸 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남자 PD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정아 PD는
그때 당시 임정아 PD는 이제 96년 MBC 입사, 저와 같은 입사 동기인데요. 임정아 PD가 처음 일할 때만 하더라도 예능 버라이어티 쇼를 연출하는 여자 PD가 많지 않았었어요. 임정아 PD는 남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여자들이 흔히 여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육아, 아기 육아를 가지고 버라이어티 쇼의 이 기획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든 이 히트작이 바로 G.O.D의 육아일기였습니다. 이 G.O.D의 육아일기를 성공시키고 난 후 임정아 PD는 일밤으로 가서 또 새로운 코너를 만드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네, 러브하우스였습니다. 저는 이제 박수홍의 러브하우스를 연출한 적이 있고요. 임정아 PD가 만든 거는 이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였죠. 자, 사실 이 두 프로그램, 뭐 아기를 키우는 육아 비법을 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수납 공간 뭐 이런 것은 남자 PD들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기획 아이템이었습니다. 임정아 PD가 여자 PD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었던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PD How, PD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까 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세상에서 바꾸고 싶었던 것,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 다른 PD는 꺼낼 수 없었던 어떤 아이디어를 나 혼자 집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히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어떤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PD라는 일 되게 쉽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까만 외모와 뭐 약간 좀 이렇게 동남아 사람처럼 생긴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PD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자 PD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PD는 남자 PD에 보다도 뭐랄까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 지도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 시청자들이 더 많은 이 TV 방송계에 있어서는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의 코드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다는 특징, 자신만의 차별화, 강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PD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